영상이 3월쯤에 이제 나가거든요. 아, 예. 3월쯤에 네. 3월쯤에 나가는데 지금 다 맞추셨어요. 게임이 될 것 같다. 네. 맞췄죠? 자, 메타버스 될 것 같다. 맞췄어요. 자, 지금 보시는 분은 3월에 보는데 네. 앞으로는 뭐가 될 것 같다. 아, 이 영상이 네. 예측이 되면 네. 또 조회수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한테 주시나요? 네? 그때의 삶과 네.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10배 넘게 올랐다잖아요. 수십 배 올랐구나. 아,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랑 그것도 별개로 있지. 별개로? 별개로 사실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자율성이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일하니까. 그렇죠.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죠. 예, 그리고 네. 뭐 일 자체가 이제 뭐 어떤 딱 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율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좀 더 당연히 되게 위험한 분야고 뭐 리스크가 크긴 한데 대신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분들도 되게 약간 열정적이고 똑똑한 분들이고 그런 면에서 되게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금융권에 계속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있은 지 몇 년 됐는데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를 개척해 나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심장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코인 하는 사람이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요? 저 아, 진짜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보통 저희 같은 이제 예체능 쪽은 좀 늦게 일어나요. 보통 이제 공연을 해도 낮에 이후에 사람들 퇴근하고 이제 공연을 보는 시간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데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 있을 때에는 한 6시쯤에 일어나서 출근이잖아요. 7시 반 정도까지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장 이제 9시에 개장하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해외랑 콜을 할 경우도 있고 좀 새벽에 일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고 특히 코팍스는 근태에 대한 그 압박이 사실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좀, 자율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편하게 출퇴근한다는 말이죠. 네네네. 저도 진짜 대중이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쪽 사람들이랑 일하게 되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나 새벽 1시 이럴 때니까 이제 그럴 때 콜 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래도 노력하는 게 2시 전엔 자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9시에는 일어나려고 하고 적어도 늦어도? 네. 약간 아침마당은 보시나 봐요? 네? 아침마당이라고? 그렇구나. TV를 잘 안 보세요. 아침마당을 모를 정도면 이 정도면 열심히 사셨네요. 되게 국민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TV를 안 봐서 잘 모릅니다. TV가 없네요. 네, TV 키면 뭐 경제 TV 이런 것도 아니고 TV가 없네요. 없습니다. 유튜브는 뭘 구독하세요? 요즘은 다 그냥 솔직하게 뭐 알고팍스? 강성령 멘트 말고 신은재님 채널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그런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데 분들이라 그래요. 전 갑자기 초등학교를. 확 흥미가 생기는데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제 펀드 운용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엔 주식을 했고 지금은 이제 크립토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시고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아까 트렌드를 전 중점적으로 많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2020년에 처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기 투자를 많이 할 때 저는 디파이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 디파이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게 작년 초반까지 특히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디파이요? 집어서. 사실 그 중에 제일 성과가 좋았던 거는 바이낸스 코인이랑 바이낸스에 있는 케이크라는 코인이 있어요. 제가 나온 날부터 했었거든요. 9월이었나? 언제였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와이프 옆에서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거 팬케이크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거 그럼 하나 팔면 팬케이크 하나 사 먹을 수 있냐? 우리 나가서 지금도 그러잖아. 비트코인 거 팔면 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디 쓰냐? 그래서 제가 와이프 이거 어디 쓰는 거냐? 뭐 팬케이크 주는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쌌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 팔아서는 안 되고 그냥 좀 많이 팔면 우리 팬케이크 좀 먹을 수 있다. 내가 다음번에 사줄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 한 개만 있어도 팬케이크 여러 개를 사 먹게 되니까 그 트렌드 뭐 요즘도 디파이는 여전히 유용한 트렌드지만 저는 그 트렌드가
뜰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사실 별로 안 올라요. 별로.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렇죠. 사실 코인 쪽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래요, 사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뉴스에 판다. 뭐 예를 들면 뭐 두리뭉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다들 막 기대하고 뭐 신기술이야 세상 바꿀 거고 딱 나왔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제 슉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코인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이랑. 근데 물론 이게 주식이 요렇게 간다면 코인이 이렇게 가는 거. 디파이 다음 트렌드가 뭘까를 그때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 생각했던 트렌드 중 하나 저는 게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게임을 많이 할 거다. 그리고 모바일 요새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게임 트렌드가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트렌드를 알면 그 다음 뭘 살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요새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무슨 P2E라고 해서 뭐 Play to Earn 뭐 이래서 뭐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 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게임하면서 돈 벌기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저는 어쩌다 보니까 2019년 뭐 이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냥 개인 취미로 그때는. 근데 그게 이렇게 확 뜨더라고요 작년 중반에.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도 했고 플레이도 했고 뭐 했었는데 그래갖고 싶어갖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아마 들어오신 엑시 뭐 이런 게 많이 떴으니까요. 이제 그럼 보통 그 대장주가 뜨면 그 딴 애들도 같이 쭉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던 것도 수혜를 좀 받았고 이제 그 영역을 했고 그때 생각했던 게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게 뜰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보면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배달해서 음식 시켜 먹으면 절대 안 먹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원래.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리고 장을 볼 때도 뭐 나는 진짜 장 가서 보고 뭐 채소는 보고 골라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시켜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밖에 나갈 일이 더 줄어들고 그럼 이제 게임도 하겠지만 꼭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래서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메타버스 세상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좀 투자를 했었는데 운 좋게 걔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그거 뭐... 살 때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했다고 하긴 민망한 게 10개, 20개 사놓으면 그중에 몇 개는 걸리겠지. 그냥 뿌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메타 느낌이었는데 사실 심지어 코인 하는 분들도 야 그걸 어떻게 사냐. 아무 실체도 없는 거. 야 대동강물은 대동강으로 됐지. 이거는 그냥 가상 공간의 땅을 누가 이거 돈을 주고 사냐. 근데 그게 아까 물어보신 수익률 그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땅을 아니면 그 관련 토큰이라던가 관련 자산 뭐 그런 거 진짜 땅을 샀네요. 그게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저는 이제 올해쯤 제가 그 트렌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NFT도 그렇고 이제 이미 너무 다 와버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트렌드가 뭘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트렌드가 뭔가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영상이 3월쯤에 이제 나가거든요. 3월쯤에 3월쯤에 나가는데 지금 다 맞추셨어요. 게임이 될 것 같다. 맞췄죠? 자, 메타버스 될 것 같다. 맞췄어요. 자, 지금 보시는 분은 3월에 보는데 앞으로는 뭐가 될 것 같다. 이 영상이 예측이 되면 또 조회수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해외랑 국내랑 좀 확실히 다르긴 한데요. 저는 해외 트렌드를 보통 국내에서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내는 아직은 국내 쪽에서는 게임 쪽이 아무래도 유망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한번 헉 갔다가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실 게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좋은 게임 회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근데 아직 그게 별로 발현이 안 됐어요 아직 이 동네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 게임 주식들이 다 반타작 났었고 주가가 위메이드 사태도 좀 있었고 그래도 아직 게임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번 확 올랐고 퍽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게임,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저는 아직도 게임 쪽을 좀 더 많이 찾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또 잘하는 분야기도 하고 워낙.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 투자기를 좀 많이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거는 진짜 뭐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소셜 미디어 이쪽도 좀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소셜 미디어 영향이 워낙 크니까 요즘은. 요즘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뭐랄까 아직 접근이 안 된 영역. 사실 저는 이걸 할 때 디파이 같은 거 한다 메타버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셜 미디어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왜냐하면 저니까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뜬 게 확실히 없었어요 아직은. 그리고 메타버스로 훅 넘어갔다가 요즘 또 갑자기 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뭐 떡밥은 맨날 나오는 뭐 VR, AR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소셜 그쪽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이게 제가 안 하니까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 SNS 관련해서
뭐 흥미로운 프로젝트 있으신가요? 봐두신?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뭔가 아는데 말 안 하지롱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아까 전에 디파이 또 얘기하셨는데 디파이가 2020년, 2021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디파이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폭발적 성장은 보이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괜찮은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이유는 디센트럴라이즈니까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이념에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중앙화된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나 이런 정책을 안 믿는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럼 탈중앙이 꼭 좋은가? 뭐 거기도 당연히 좋고 나쁨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이 탈중앙 금융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이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 코인 쪽 얘기할 때 그 뭐 이런 거 어떻게 무서워서 하냐라고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도 한번 그 질문 드려볼게요. 그 세계 국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그냥 뭐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대략 한 220개 정도?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저도 잘 몰라요. 수치에 엄청 강해요. 사실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200개쯤 될 거거든요. 맨날 없어지고 생기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런 데. 그래서 뭐 2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각국 통화도 되게 많겠죠? 그 중에 비트코인보다 믿을 만한 통화가 몇 개가 될까요? 근데 제가 10억어치의 아프리카 독재자가 찍어낸 돈을 준다 그러면 안 믿겠죠? 안 믿죠. 그죠? 그럼 비트코인보다 믿을 만한 화폐, 통화가 몇 개가 될까요?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통화를 10개를 아는 분도 되게 드뭅니다,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인 거예요, 사실.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이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들었는데 그럼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약간 국뽕 멘트긴 한데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모든 게 다 돼 이런 나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적응을 잘 못하는데 막 핸드폰으로 다 거래하고 하니까 요새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 난다고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금을 들고 튀긴 애매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있으면 세계 어딜 가든 내가 이걸 바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이거에서 연관된 건데 그다음 탈중앙 금융세랑 이제 연결되는 게 내가 이란이나 중국에 있어요. 그럼 중국에 있으면 내가 아마존 주식 못 사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들은 이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탈중앙 금융은 내가 어디 있든 접속할 수 있고 어디 있든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랑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이거는 사실 디파이는 우리나라 같은 곳을 타겟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프라 굉장히 나쁘고 막 주식 거래하려면 힘들고 은행 믿지도 못하겠고 이런 데를 위한 건데 그런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뭐 불편한 진실이지만 독재가 많고 그다음에 부가 집중되고 아프리카 보면 이제 독자들 엄청 돈 많잖아요. 그분들도 과거 선례를 봤잖아요. 예를 들면 나도 쫓겨날 수 있고 쫓겨날 때 이 수많은 금괴랑 보석이랑 다 들고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같으면 코인 갖고 있겠다. 그럼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뭔가를 갖고 있을 것 같아. 저라면. 왜냐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내가 어디 가서는 살 수 있잖아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네. 디파이에 어떻게 보면 코인 가격이 오른다 약간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어떤 시스템의 장점에 오히려 더 배팅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디파이가 좋다는데 그럼 디파이에 뭘 투자해야 되냐? 그렇죠. 그거는 제가 사실 말할 힘든 영역이고 뭐 저 나름대로 판단도 하지만 저도 근데 저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가는 배들은 대부분 다 잘 가거든요. 가다가 뭐 침몰한 애도 있고 하지만 그걸 거슬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 보통 주식 물어보면 흔히 뭐 이쪽 상황에 우량주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기만의 그런 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 버팁니다. 좀 떨어지면. 손절해버린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울고 말 그대로.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보유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평균 어떻게 되시나요? 궁금하다. 보유 기간이요? 주식할 때는 좀 더 길었는데 코인 할 때는 정말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일주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보다도 그 예를 들어 뭐 1, 2, 3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맞는 이상은 계속 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몇십 배가 오르든 몇백 배가 오르든 이게 맞는 이상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놔둬요. 근데 이제 그게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팝니다, 그냥. 그럼 1, 2, 3번 이렇게 가설을 세워두고 그 조건들이 맞다고 하면은 계속 가고 뭔가 예시당초에 생각했던 투자 목적이나 투자 그 가설 조건이 변경되면 이제 팔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뭐 게임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게임의 재미라는 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취향 다 다르잖아요. 음식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는 판단을 못 하겠고 그럼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나 했을 때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몇 가지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유저당 쓰는 돈, 예를 들면 유저당 뭐 10만 원씩 쓴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유저가 뭐 10만 명인 게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유저 수라 그럴게요. 네. 제가 만나 유저 수가 늘어나는 동안은 난 이거 괜찮다고 본다. 유저 수가 매달 뭐 10%씩 증가하는데 이게 유지되는 동안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이달에 유저 수가 증가세가 꺾였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달은 안 늘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겠죠. 뭐 영어로는 흔히 investment thesis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투자하기 시작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왜 들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가격에 이게 사람 심리인데 그게 그 뭐 앵커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샀든 지금 시장 가격만 가격이거든요, 그냥. 네. 내가 100달러에 샀든 1000달러에 샀든 1달러에 샀든 지금 가격이 10불이면 네. 10달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냥 내가 생각한 흐름이 꺾이면 그냥 나오자. 그 가격보다는 네. 이게 현재 바이냐 셀이냐 네. 이것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예를 들면 이게 20불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새로 진입하면 살까? 내가 새로 진입하면 팔까? 이거는 새로 진입하면 살까? 또는 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갖고 있고 팔까? 생각이 들면 이제 파는 거고. 예. 손절이 빠르시네. 그러게요. 네. 지금은 여태까지는 되게 예. 업계와 지금 트렌드, 뭐 디파이, 뭐 P2E, 소셜 미디어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거시 경제적인 여건에서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있고 뭐 금리가 인상한다고 네. 하고 지금 동유럽에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맥락에선 혹시 크립토 업계를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오랜만에 네. 옛날 일할 때 질문 받는 것 같네요. 아. 저는 사실 이 어떤 어떤 이벤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다른 자산들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전에 한때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금의 대체제가 될 거다. 그거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말하는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이 같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겠죠? 네. 이제 가설을 세우고 틀리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실 거의 주식 레버리지 느낌이에요. 주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얼마 전까지도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던 적도 있었고 저의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아직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라는 게 워낙 초창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됐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뭔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정확히 뭔지 모른다, 아무도 아직.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냥. 사실 주식도 사실 투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뭐 침범 이런 것도 이제 주식이 떨어졌고 코인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 주식과 코인을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저는 그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주식과 코인은 비슷하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친구들만 하더라도 주위에 그냥 이제 코인 보면 이제 아 못 보겠다. 네, 새벽에도 막 못 자고 이러는데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전문가들 생각이 좀 다른 거네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관점의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녹화 전에 계속 뭘 확인하더라고요. 네. 뭐 좀 떨어졌나 하고 이제 그래프를 보는 것 같던데. 보기는 봐야죠. 아, 보기는 보는 거나. 근데 그걸 너무 자주 보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잘 안 보나요? 보기는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정에 휩쓸리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A가 일어나면 B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미리. 근데 A가 일어났어요. 근데 보통 A가 일어나면 이게 보통 안 좋은 일이 많거든요. 못 팔아요, 그럼 사람이 떨어진 거 보면 또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본전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떨어지면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따 사야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감정적이고 생각할 시간도 얼마 없었고 막 흔들리는데 그때 내린 결정이 맞을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미리 열심히 심사숙고한 게 맞을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연히 심사숙고한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미리 룰을 다 정해놓고 그냥 미리 생각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야 미리 짜놔야 돼요. 예. 꿀팁이네요.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야 멘탈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오래 못 버텨요, 사람이. 예,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예. 주식만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몇 프로 빠져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코인은 더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20% 빠질 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20%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을 때 혹시 혼자만의 뭐 그런 대처법이 있나요? 이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날 수 없죠. 예. 그럼 보통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나요? 샀을 때 제가 이유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악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전기차 회사라고 해서 뭐 데모가 잘 나와서 차가 슉 달려가는 거 보고 샀어요. 근데 이게 가짜였대.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니콜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유튜브 괜찮아요. 이제 산 거 없구나.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데모는 진짜였는데 막상 시중에 나오니까 그게 가짜였나요? 트럭을 언덕길에서 밀어갖고 찍었는데 전기차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언덕에서 밀어내렸던 거의 뭐 미니카 모터만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투자한 그 이유가 그냥 제일 큰 이유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 얼마든 팔아야죠 이제는. 일단 파는 거네요. 이거는 팔아야죠. 왜냐면 끝났으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이 펀더멘털 안 변했다. 그럼 이제 더 사야 되나를 생각해 보겠죠. 보통 오히려 올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랐는데 이유가 없이 오르면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왜 오르지? 고마운데. 불안하다고요? 불안하죠. 야, 오르면 불안하답니다.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유가 보통 없어요, 당연히. 근데 막 이게 몇 배가 오르면 약간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고요. 당연히 좋죠, 기분은. 고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는 결국은 몇 개가 몇십 배가 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망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100개를 투자하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나야지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1을 투자했는데 0.5, 뭐 0.1 되는 일도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르는 걸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내가 생각하기에 맞나? 생각한 게 계속 맞는 것 같으면 이제 그냥 가고. 그래서 가다가 이게 이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유저가 2배로 늘었어요, 매달? 그러다 갑자기 꺾여. 그럼 이제 이제는 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좀 이제 이익 실현도 하고 아니면 손절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말은 쉬운데 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렵습니다. 영혼이 숙제죠. 감정적으로 뭐 사거나 팔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보면. 자, 오늘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서 일단은 2018년부터 이분이 때려서 맞췄습니다. 자, 게임주, 뭐 메타버스주, 그래서 수익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이분이 3월 이후에는 뭐가 이렇게 유행이 된다 그랬죠?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이쪽 분야에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뭐 찾아봐야겠네요, 열심히. 그리고 알고박스 나온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워낙 또 잘 해주시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주 초대하시면 꼭 나와주십시오. 반대일 수 있어요. 방송 나간 다음에 얘는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너무 좋고 제가 볼 때는 그 소셜미디어 주가 살짝 오르면 바로 초대를 해서 맞췄으니까 그 다음 것도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꼭 뵙는 걸로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마무리 멘트는 오늘 결이님이 또 촬영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음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주랍니다. 자, 알고박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알고박스 화이팅! 네, 맞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